법정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그 순간, 김민정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내 딸 수연이가 증언대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판사를 바라보며 외쳤다. 그 여자는 나를 한 번도 제대로 돌봐준 적 없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15년 동안 지켜온 비밀 때문에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법정 뒤편에서 우리의 옛 주치의 최영수 선생님이 일어섰다.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분노로 가득 차 올렸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날 법정은 서울가정법원의 한방이었다. 가족의 복잡한 감정과 삶의 진실이 차가운 사실로 압축되는 곳, 나는 홀로 앉아 내 삶의 선택들이 무기로 변해 나를 공격하는 걸 지켜봐야 했다. 반대편에 앉은 건 내 딸 수연이, 이제 23살이 된 아름답고 똑똑한 젊은 여자. 그녀의 눈빛은 순수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옆에서 위로하는 척 손을 어깨에 올린 사람은 내 전 남편 박준호였다. 그는 이 모든 추악한 드라마의 설계자였다. 표면상 소송은 내 부모님 유산 분쟁이었지만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야기였다. 준호가 지난 10년간 수연이의 귀에 속삭여온 무관심한 어머니라는 독이 든 이야기. 수연이가 증언대에 오를 차례가 되자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 유일한 아이,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가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건 가장 깊고 파괴적인 거짓말이었다. 준호의 변호사가 유도하는 대로 그녀의 증언은 감정적 파괴의 걸작이었다. 수연이는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희귀한 신장 질환으로 고통받던 긴 세월. 스위치가 꺼진 것 같았어요. 그녀가 판사에게 말했다. 목소리가 진심 어린 고통으로 떨렸다. 아플 때는 항상 곁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해진 그날부터 사라졌어요. 나는 앉아서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반응할 수 없었다. 오래전 약속 때문에. 수연이는 계속했다. 눈물이 그녀의 환한 얼굴을 타고 흘렀다. 차가워졌어요. 멀어졌어요. 나랑 같이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1년 후 부모님은 이혼했어요. 엄마는 나를 포기했어요. 학교 연극에도 안 왔고 생일도 잊었어요. 마치 내가 행복하고 건강한 게 싫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 눈과 닮은 그 밝고 지적인 눈으로. 그 여자는 나를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녀가 울부짖었다. 목소리가 상처받은 야생동물처럼 날카로웠다. 엄마가 아니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님, 피곤하지만 친절한 얼굴의 여성은 나를 차갑고 비난하는 눈으로 봤다. 준호는 입가에 희미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겼다. 내 딸을 나에 대한 무기로 만든 거다. 나는 수연이의 환한 얼굴을 봤다. 하지만 고치지 않았다. 변호하지 않았다. 진실을 외치지 않았다. 그녀의 슬픈, 조작된 방식으로 그녀 말이 맞았으니까. 나는 그녀의 프로무에도 졸업식에도 가지 않았다. 그녀 삶의 수천 개 작은 순간에 없었다. 내 마음이 15년 전 그 병원 방으로 돌아갔다. 밝은 햇살이 스며들던 하지만 고요한 공포의 방 8살 수연이는 관과 기계에 둘러싸인 작고 창백한 아이였다. 신장이 망가진 유전성 자가면역 질환. 의사들은 조용히 말했다. 나에게서 유전된 병이라고. 그 죄책감은 괴물처럼 컸다. 유일한 치료는 이식. 가족 중 맞는 사람이 없었고 국가 등록도 없었다. 매일 그녀의 빛이 꺼져가는 걸 봤다. 의사들이 말했다.
병의 유전자를 가진 내가 아이러니하게 완벽한 적합자라고. 망설임은 없었다. 수술 전날 준호와 대화했다. 우리는 아직 이혼 전이었지만 결혼의 균열이 보였다. 그는 불완전함을 두려워하는 남자였다. 딸의 병은 그에게 최악의 혼란. 기증자를 익명으로 해야 해. 내가 단호히 말했다. 수연이는 영원히 모르게? 왜, 민정아, 그가 혼란스럽게 물었다. 넌 영웅이야. 알려야 해. 아니, 내가 속삭였다. 8살 아이야. 빚을 느끼게 하지 않을 거야? 매일 나를 볼 때 그 무게를 지지 않게? 난 엄마야. 이건 의무지, 선물이 아니야.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주고 싶어. 준호가 기회를 봤다. 조용한 감정 조작의 달인인 그는 내 희생을 자신의 이기적 목적으로 뒤집었다. 이해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맞아. 보호를 위해 다시 말하지 말자. 그러더니 걱정 어린 얼굴로 덧붙였다. 회복이 길고 섬세할 거래? 감정적 스트레스는 안 돼. 요 내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거야? 의심하지 않게 치유를 위해 나는 공포와 슬픔에 사로잡혀 함정을 못 봤다. 동의했다. 그렇게 희생이 시작됐다. 내 몸의 일부가 아니었다. 딸과의 관계였다. 작은 거리로 시작해 준호가 수년간 그걸 거대한 틈으로 만들었다. 내 비밀을 이용해 수연이에게 차갑고 방치하는 엄마 이야기를 주입했다. 그는 좋은 부모가 됐고 나는 악당이 됐다. 내 몸을 준 여자가 법정으로 돌아와 준호의 위선적인 얼굴을 봤다. 그는 영리하고 인내심 강한 악인이었다. 15년의 승리가 거의 완성됐다. 딸을 뺏고 내 이야기를 추악한 거짓으로 바꿨다. 나는 그걸 허락했다. 약속에 묶여 침묵했다. 수연이가 증언을 끝내고 내려왔다. 나를 보지 않고 준호의 팔에 안겼다. 그는 나를 보며 차가운 승리를 드러냈다. 공기가 판단으로 무거웠다. 나는 악당이었다. 내 변호사가 일어나 최종 변론을 했다. 그는 약속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약하고 기술적인 주장뿐. 나를 더 차갑게 보이게 했다. 법정 뒤를 보니 최영수 선생님이 앉아 있었다. 손을 꽉 쥔 채 도덕적 갈등으로 고통받는 얼굴. 그는 준호 측 증인으로 불려왔다. 옛 가족 의사로서. 이게 내 인격 살해의 현장일 줄 몰랐다. 그는 환자 기밀 서약에 묶여 있었다. 내 기밀. 준호의 변호사가 최종 반박을 했다. 재판장님, 그는 슬픈 척 속삭였다. 간단하고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목숨 걸고 싸운 소녀와 어머니가 되지 못한 여자. 병이 끝나자 지루했나 봐요. 모성의 일상이 안 맞았나. 사실은 명확해요. 김민정은 딸을 버렸어요. 그런 여자가 가족 유산을 받을 자격 없어요? 침묵. 판사가 노트를 봤다. 판결할 순간. 그때 최영수 선생님이 선택했다.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모두가 돌아봤다. 누구십니까? 판사가 화를 내며 물었다. 이미 증언 끝난 증인이에요. 권리가 있어요. 그가 말했다. 천천히 걸어오며. 이 가족의 역사 버전은 오해가 아니에요. 악의적 거짓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나는 그를 봤다. 약속을 깨는 선한 사람. 내 보호의 벽이 무너지려 했다. 준호 측이 항의했지만 판사가 제지했다. 중요한가요?
네, 생명과 거짓의 문제예요. 그는 선서하고 앉았다.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스토리텔러였다. 비난부터가 아니었다. 8살 수연이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신장을 파괴하는 자가면역병의 투석, 병원밤, 기증자 찾기 실패. 법정이 공포를 느꼈다. 수연이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가 말했다. 익명기증자, 한 조건, 수혜자가 절대 모르게 그는 수연이를 봤다. 수술 성공. 내 삶이 구해졌어. 준호 변호사가 비웃었다. 감동적이지만 관련 없어요. 기증자가 여기 있나요? 최영수 선생님이 준호를 경멸로 봤다. 네, 그러고 나를 봤다. 딸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신장을 준 사람은 어머니 김민정입니다. 세상이 멈췄다. 수연이의 헐떡임이 유일한 소리.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5년의 서사가 산산조각 났다. 엄마의 거리는 거부가 아니었다. 희생이었다. 사랑의 행위. 준호의 얼굴은 공포였다. 그는 괴물로 드러났다. 최영수 선생님이 파일을 내밀었다. 의료동의서 사본이에요. 진실이 폭발했다. 가족 전쟁의 폭탄. 나는 수연이를 봤다. 그녀가 준호를 봤다. 판사가 준호를 비난했다. 12년 재판에서 본 가장 비열한 행위예요. 감정 조작으로 아이를 이용하다니 이 소송은 기각됐다. 법정이 비워지며 수연이는 앉아 있었다. 삶이 재구성되는 중 그녀가 준호를 봤다. 알았어요. 속삭였다. 모든 거짓말, 당신이 알았어요. 보호하려 했어. 그가 변명했다. 보호. 이용했어요. 그녀가 일어나 물러섰다. 다신 말 걸지 마요. 나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수연이가 다가왔다. 왜 말 안 했어요? 빚 느끼게 하기 싫었어. 자유롭게 살게 내 대답.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이해의 눈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엄마? 나도 몰라. 우리는 복도에 섰다. 커피를 마시러 갔다. 작은 카페에서 재건이 시작됐다. 대화는 어색했다. 그녀의 꿈, 내 삶, 준호는 유령이 됐다. 그의 배신은 우리 상처. 유산 소송은 사라졌다. 그는 모든 걸 잃었다. 치우는 주간 만남, 전화로 왔다. 어머니와 딸의 재발견. 1년 후, 대학 졸업식. 수연이가 무대를 건넜다. 그녀가 나를 보며 웃었다. 진짜 미소. 내 희생은 수술이 아니었다. 침묵이었다.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사랑의 재시작. 그녀가 미래로 나아가며 우리 미래도 밝아졌다.